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지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을 선택하는 테크닉 트렌서핑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바딤 젤란드, 역자는 박인수, 출판 정신세계사입니다. 170만 러시아 독자를 사로잡은 트렌서핑 시리즈의 완결판. 이 한 가지 비밀을 얻는다면 당신은 전부를 얻는 것이다. 러시아의 물리학자이자 신비주의자인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적 우주 속에서 작용하는 법칙들을 밝혀냈고, 그 21세기적 통찰은 우리의 이성과 직관을 동시에 만족시켜준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트랜서핑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당신도 적극적으로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없애고 오랫동안 꿈꾸어온 상황과 사건들을 힘들이지 않고 현실 속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또한 당신의 영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능숙하게 현실의 파도를 갈아타며 성공의 정점으로 질주할 수도 있다. 이 책은 당신을 현실의 지배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당신이 지금껏 손쓸 방도가 없다고 체념하며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했던 바로 그 현실 말이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읽는 이들에게,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이제 당신의 눈앞에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네 번째 책이 놓여 있다. 그동안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켜왔다. 일상적인 현실에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지배받고 사건의 진행 과정이 이렇다 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삶은 그저 눈앞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진다. 그런 삶은 넉넉고 꾸는 꿈과도 같다. 사건들은 스스로 알아서 흘러갈 뿐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원치 않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뜻밖에도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출구가 존재한다. 사람은 자신이 거울의 환상 속에 갇혀 있음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측면의 세계와 지각의 한계 너머에 있으나 똑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비물질적 측면의 세계가 그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가장자리가 없는 무한한 크기의 이중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한쪽 면에는 물질 세계가 있고 다른 쪽 면에는 비물질적인 가능태 공간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가능태 공간. 트랜서핑에서는 현실의 무한한 가능태는 모종의 정보장 속에 데이터로서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선택되어 물질 차원의 현실로 발현된다고 보고, 이 정보의 장을 가능태 공간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삶은 물질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지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삶은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를 바꾸어 놓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의 트랙을 따라 평범하게 흘러간다. 그러다가 운명이 커브를 틀면 전혀 다른 인생 트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처럼 운명이 커브를 틀어 인생 트랙이 바뀌게 하는 과정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인생의 파도를 골라타는 트랜서핑의 핵심이다. 가능태 공간은 모든 발생 가능한 사건의 시나리오를 보존하고 있는 정보체이다. 가능태는 좌표평면 위에 놓일 수 있는 점의 위치가 무한한 것처럼 그 수가 무한하다. 거기에는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꿈과 투시,
직관적 지식과 깨달음은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온다. 거울에 홀린 사람은 거기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현실이라고 믿는다. 이 같은 거울 효과는 외부 세계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조종 불가능한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에 따라 삶은 타인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게임처럼 돼버리고 만다. 물론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이리저리 해볼 수는 있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주사위에서 빠져나와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환상을 털어버리고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사건의 흐름에서 벗어나 현실의 수많은 측면들을 반짝반짝 비추면서 천천히 돌아가는 거대한 만화경의 중심에 서 있다. 당신은 이 현실의 한 측면이며 그와 동시에 그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와 꽃같이 꿈속에서 깨어있으면서 이제는 꿈이 당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꿈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자신의 독립성을 깨닫게 된다. 이 책에서는 거울 속 그림자의 환상에서 벗어나 거울의 백일몽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사람의 산염 에너지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태 공간의 어떤 섹터들을 물질화시킬 수 있다. 트랜서핑에서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고 부르는 상태에서는 외부 의도라는 신비한 힘이 탄생한다. 트랜서핑을 시도해보고 스스로 체험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의도한 것이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실현되었으며 현실이 정말 말 그대로 눈앞에서 확 바뀌어버렸다고.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다정하게 대해주기 시작한다든가 전에는 가망 없이 꽉 닫혀있던 것처럼 보이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린다든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가장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무대장치의 뉘앙스와 수면의 동심원과 같은 현실의 파문이 바뀌는 것이다. 당신의 세계의 층은 잃어버렸던 신선함을 회복한다. 어렸을 때 먹었던 아이스크림의 맛이 되살아나고 청춘 시절의 희열에 찬 희망을 새롭게 되찾는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은 내면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이다. 그것은 자기 신조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특권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참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신비도 없다. 이 모두가 현실이다. 그러니 이 책에서 읽은 것을 실제로 시험해보고 너무 놀라고 기뻐서 하늘로 날아오르지 않도록 땅에다 발을 꼭 붙이고 있기를 바란다. 외부 의도와 내부 의도. 자신만의 힘으로써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 즉 우리가 의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흔히 떠올리는 그 의미를 트랜서핑에서는 내부 의도라고 한정하여 부른다. 예를 들어 내부 의도는 길가의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배나무로 바꿔 심는 식의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것이 외부 의도다. 외부 의도는 사과나무에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 가능태 공간에서 사과나무가 있는 길이 아니라 배나무가 있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미래의 배나무가 심어진 길가를 걸어가도록 해준다. 즉 가능태 공간에 사과나무가 있는 트랙 대신 배나무가 있는 트랙이 물질화되게 하는 것이다. 불운의 법칙. 현실을 조종하는 법을 배우려면 최소한 현실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각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기 세계의 층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열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는 자신의 단순한 원칙을 세상에 적용하려고 애쓴다. 내가 방향을 바꾸면 나는 그쪽으로 간다.
내가 압력을 가해 누르면 그 자리가 움푹 들어간다. 그러나 세상만은 왠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한술 더 떠서 내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세상은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달아나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이 그토록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는 것. 어쩌면 현실은 전혀 다른 법칙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나 사람은 멈춰서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자신의 방식만 밀고 나간다. 그런 창조 작업의 결과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 층이 형성된다. 내 뜻과는 반대로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일어난다. 뭔가 요상하고 꼬여있고 뒤틀리고 변덕스러운 현실이다.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악의를 품고 분풀이하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불쾌한 사건들을 마구 끌어오고 있는 것 같다. 근심 걱정은 그대로 실현되고 나쁜 예감은 딱 맞아 떨어진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 피하려고 애쓰는 것은 고집스럽게 우리를 뒤쫓아온다. 왜 그런 것일까?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 2권에서 특히 싫어하고 꺼리는 마음이 강렬할 때 원치 않는 것을 얻게 되는 메커니즘을 이미 이야기했었다. 뭔가를 증오하고 두려워할 때 당신은 오로지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외부 의도를 넘치도록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것이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서 나오는 사념 에너지는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준다. 말을 바꿔서 영혼의 느낌이 마음의 생각과 하나로 일치하면 방사되는 사념 에너지의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물질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길한 예상이 실현되는 유일한 원리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이 보통의 평범한 삶이다. 만일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가능태 흐름을 따라 나아가면 만사는 아무런 걸림없이 평온하게 펼쳐질 것이다. 자연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음모를 꾸미려는 꿍꿍이도 없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과 사건들은 잉여 포텐셜이 주변 에너지의 환경에 왜곡을 일으키고 의존적인 관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로 일어난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 당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뿐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영혼 또한 그런 파국을 내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어김없이 현실 속에 등장할 것이다. 영혼과 마음이 함께 동조한 것은 꼭 실현되고야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산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영혼이 어떤 선택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지 늘 살펴야 한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지를 그냥 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뒤집어서 영혼의 순수한 의도에다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킨다면 당신은 원하는 일이 저절로 벌어지는 행운의 흐름 위에 올라타게 될 것이다. 잉여 포텐셜과 균형력.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강렬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우주 에너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결과를 얻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든 포기시키든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돌아가면 그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추겨진 욕망들이 종종 우리를 정반대의 현실로 데리고 가는 이유이다. 외부의 그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내면의 그 어떤 기준이나 판단, 목표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무언가를 끌어오려는 힘겨운 노력으로 에너지의 기압차 잉여 포텐셜을 발생시킨다면 곧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주의 균형력이 가동될 것이며
그때 당신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잉여 포텐셜은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의존적인 관계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대조시키면서 당신이 이것을 해주면 나는 저것을 해주겠다는 식의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다. 왜곡된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고 혼자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잉여 포텐셜 자체는 그다지 염려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어떤 대상에 대해 인위적으로 높여진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는 순간부터 양극성이 생겨나고 그것은 균형력의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균형력은 발생한 양극성을 제거하려고 애쓴다. 균형력의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그 양극성을 창조한 사람에 대항하여 작용한다. 다른 것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건 없는 포텐셜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나는 나를 싫어한다. 나는 착하다. 너는 나쁘다. 이런 평가들은 비교와 대립에 근거하지 않는 한 자기 충족적이다. 이제 의존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포텐셜의 예를 보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 누구보다도 내가 더 훌륭함으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내가 더 착함으로 너는 나쁘다. 네가 나쁘니까 나는 착하다. 나는 누구보다도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싫어한다. 너는 나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역겹고 혐오스럽다. 첫째 보기와 둘째 보기의 평가들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다. 비교에 근거한 평가는 양극성을 발생시킨다. 균형력은 대립하는 양극을 서로 맞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서 불균형을 제거한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불쾌한 일들이 초대라도 받은 듯이 성가식의 삶 속으로 끼어드는 것이다. 예컨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녀가 만나 마치 서로에게 벌이라도 주려는 듯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 모임에 가보면 어딜 가나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다. 머피의 법칙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악랄한 이웃은 공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 괴롭히는 이웃 사람의 예는 양극성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평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 영역에서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평안한 삶을 방해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일까? 언제 어디서나 착한 사람이 조용히 살도록 가만두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꼭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서 대치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만일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나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의 이웃들도 대부분 당신과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일 뿐인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은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당신이 싫어하는 쪽으로 불게 된다. 바람의 방향은 당신이 싫어하는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는 잔인한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공동주택에서 소음은 가장 골칫거리다. 당신이 그것을 못마땅해 할수록 그것은 더더욱 당신을 못살게 굴 것이다. 조용한 삶은 당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웃도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삶이다. 고요를 깨뜨리는 것은 언제나 비정상적인 것이며 그것은 텅 빈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웃이 일으키는 소음은 당신을 균형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러면 당신은 이웃을 조용히 혹은 소리치며 증오하게 되고
당신의 붕괴는 때맞추어서 그 에너지의 원천 역할을 하게 된다. 거기서 양극성을 일으키는 의존적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 시끄러운 사람들, 미워 죽겠네라는 격렬한 감정이 강력한 자석을 창조한다. 그 자석은 계속해서 새로운 불쾌한 자극들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긴다. 당신의 집 근처에 시끄러운 이웃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전의 이웃은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히 당신의 화를 도둑이한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장비를 갖출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당신 이웃의 다른 이웃들도 저마다 기여를 하며 만일 고요를 깨뜨리는 자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서로 일치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더 배가 된다. 이웃의 문제는 시끄러운 소리 하나만이 아니다. 당신이 주로 혐오하는 모든 대상이 문제가 된다. 이웃은 당신 집 앞을 쓰레기로 어지럽힐 수도 있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거나 현관 입구의 벽에 낙서를 해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혐오감은 일반적인 인간을 향할 때와 마찬가지로 물난리나 화재와 같은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 다른 모든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일종의 불운의 법칙이 작용한다.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는 대상이나 특성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대상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런데 중요성은 잘 알려진 것처럼 비교와 대조에 의해 강화된다. 만일 어떤 것이 하나의 극성을 갖게 되면 반드시 다른 극성이 거기에 나타나야만 한다. 양극성은 불쾌한 일을 끌어당기는 자석을 만들어낸다.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이 끌려온다. 짜증나게 하는 모든 일이 늘 따라다닌다. 지독히 싫어하는 모든 일이 벌어지고 만다. 여기에 신기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법칙이다. 양극성은 에너지 환경을 왜곡시키고 균형력의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 현실은 찌그러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일그러진 상으로 비친다. 사람들은 어떤 원인이 균형을 깨트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양극성을 제거하려 하지는 않고 주변 세상과 싸우려고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트랜서핑의 기본 원리만 실천하면 된다.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두라. 세상을 모든 방향으로 풀어놓아야 한다. 꽉 쥐고 있던 손을 느슨하게 풀어놓으라. 자신의 욕구에 집착하면 할수록 반대되는 모든 것이 끌어당기는 자석은 더욱더 강력해진다.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당신은 세상의 멱살을 잡고 있고 세상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에게 저항하고 있다. 억압하고 저항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뿐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트랜서핑의 법칙에 따라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하다못해 잠시만이라도 이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면 그들을 비난하기를 그치고 그저 그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보라. 이렇게 혼잣말을 하라. 이젠 신경 끄고 가만 내버려 두자. 그들을 그냥 당신 세계의 층으로부터 내던져 버리라. 당신이 그들에게 붙여놓은 태도의 흡착판을 떼어내는 데 성공하는 순간 양극성은 사라지고 이웃은 당신을 괴롭히는 짓을 서서히 멈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의존적인 관계를 완전히 잘라내버린다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귀찮기만 하던 이웃이 당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